안녕하세요, 김초원입니다. 친낙계 행보가 난리 부르스입니다. 김종민 의원은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해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김종민,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후보가 전면에 나섰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과 이 의원과 가까운 분들이 먼저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스스로 반성하는 걸 내놓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태야 한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지방선거 패한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만 믿다가 결국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구체적으로 친문의 잘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국민에게 멀어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 넷상에서는 이젠 문 대통령 탓하냐 너나 잘해라 김종민 지역구 3개 전부 국힘에 내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동영 분단 가능성은 딱 하나다 박전하지마 이 와중에 권인숙 의총 발언 이어서 이동영 작가는 분단 가능성과 의총에서의 생생한 현장과 함께 의원 단톡방에서의 김종민 의원이 벌인 일 등을 방송에서 전했는데요. 그 핵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영, 이낙연 전 대표는 팬미팅까지 하고 갔는데 사람도 얼마 안 왔다. 듬성듬성 비어있는 자리가 창피하니 이상하게 각도로 사진을 담았다.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종민, 윤영창, 홍영표, 이낙연, 강병원 이런 사람들인데 다 개파 어디입니까? 똑같이 이재명 나오지 마라 이러니까 개파 소리 듣는 거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인터뷰하면서 이재명 안 된다 하는데 그러니까 개파로 비춰지는 거고 더더구나 말하는 거 그래서 이번 선거 열심히 했나? 김종민 자기 지역구 3개 전부 국힘에 다 줬고 윤영창 성남 어떻게 됐어? 홍영표 이겼어 졌어? 이낙연은 자기 고향에서도 무소속한테 깨졌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놓고서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헛소리도 하고 있어. 거기다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어떻게 되냐? 룰을 바꾸자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처음 이야기한 것도 아니다. 대선 전 장경태가 혁신안 내놔서 이재명도 중진도 다 동의해서 바꾸자 이렇게 했지.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룰 못 바꾼다니 자기들이 불리하니 비대위 넘어가서 원래 안 가자는 거 하잖아. 결국엔 전당대회 당권 잡으려고 자꾸 거짓말을 쳐요. 얼마 전에 또 전부 다 의원총회에서 김민석이 나와서 박홍근도 책임져라. 김민석 그럼 당신은 책임 없어? 그리고 허영도 한마디 했는데 허영은 그럼 어디 기파인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 이재명이라는 사람 아무 말도 안 했고 일방적으로 친나게 때렸다. 딱 한면 백혜련이 한마디 했는데 경남도지사 선거 나간 양문석 후보가 세게 글을 썼는데 그 쓴 거를 백혜련이 의원 단톡방에 올렸더니 김종민이 단톡방에서 그거 빼라고 난리를 친 거야. 그래서 백혜련이 나 삭제 못한다 그래서 발언한 거야. 김종민은 그럼 자기들한테 비판한 거는 용납할 수 없어 빼라고 하고 자기는 근데 막 난사하고 자기도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데 본인은 못 듣겠다니. 더 웃긴 건 이 와중에 권인숙은 의총에서 2030 여성 타령하고 자빠졌고 의총도 정청래 의원인 친 이재명이라 할 수 없지만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송영길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예시를 들었다. 정청래 백혜련 정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친낙 사람들이 이재명 때린 의총이었다. 그리고 박지원 돕지마 하지 마세요. 지금 연세가 몇인데 할 거 다 누렸잖아요. 그리고 5년 전에 당 떠난 거 미안하다. 그런 미안할 짓 왜 했어요? 그때 당 안 떠나고 남은 사람들 뭐가 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국정원까지 하셨잖아요. 나이도 내일 모레 90 가까이 되는데 뭘 더 하신단 말입니까? 이어 비대위원장으로 마땅한 사람이 지금 없다. 이걸 맡아서 영광도 아니고 딸랑 2달 할 건데 굉장히 개파 싸움이 치열할 것이고 본인도 눌릴 수 있다. 누가 오든지. 그래서 다들 껄끄럽다. 유인태니 김부겸도 안 할 테니 우상호 의원도 본인이 한다고는 못하고 억지로 추대 형식이면 할까 쉽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의총 시작하자마자 김민석이 박홍근이 당신도 아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추미애 장관도 좀 어렵다. 친문들이 난리칠 거라 절대 안 될 거다. 중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우상호 의원 이야기하는데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어 이낙연은 외유 갔는데 당이 분란으로 빠지고 시끄러워지면 그럼 돌아올 확률이 높다. 자기가 구원투수처럼 그러니까 친문이나 친낙이란 사람들이 당이 어려워졌으니 이낙연 전 대표를 모셔야 한다. 정비해야 한다. 쓱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벌써 언론에 친 이낙연계에서 당이 어려워지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분당을 각오하라고 생각하는 건데 서로 안 나갈 거라고 한다. 분당의 가능성은 하나 있다.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버티는 거다. 온갖 화살을 맞아가며 이재명이 버텨서 당권까지 주는 거다. 그래서 총선 때 개혁 공천하는 거다. 그러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안철수처럼 나가겠지. 그런 방법밖에 없다. 더 좋은 1번 버릴 필요 없다. 정진욱 전 대선 중앙선대위 대변인 페북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진욱, 국회의원 후보 이재명 처음엔 좀 낯설었습니다. 내일 출마 선언을 하니 올라와서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8일 새벽 인천으로 가서
오후 2시에 있을 출마 선언식 준비회의를 당일날 오전 8시에 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가운데 선거 캠프는 열정과 헌신으로 달려왔습니다. 본인이 먼저 나오려 했다는 비난은 이것으로 해명이 될 것입니다. 당 지도부의 요청이 없었다면, 이재명이 나서야 지방선거 전멸을 막을 수 있다는 전국 후보들의 요청이 없었다면 이재명 후보는 출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 것이 명확히 예상되는 선거의 총괄 3인 선대위원장을 누가 맡고 싶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며칠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출마 선언문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언문에서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장의 장수로서 전국에서 목숨 걸고 뛰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였습니다. 몇 석이라도 건지겠다고 하면 우리 지지자들은 포기할 것이고 후보들은 맥이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윤석열 취임식과 바이든 방안, 그리고 여전한 유권자의 심판 분위기, 그리고 당 내부의 불협화음.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논리를 다듬고 벼르고 벼러운 사람들은 일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향한 쏘아올린 비난의 탄도탄은 궤도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다른 그들만의 리그에서 급조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공격은 난무하지만 국민으로부터는 아무런 반향도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즘의 왕따 전략은 실패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공격은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재명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묵묵히 융단 폭격 같은 공격을 당하면서 책임을 피하지 않는 이재명을 지켜줄 사람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배제의 정치는 망하는 길입니다. 혁신만큼 중요한 일이 당의 단결과 통합입니다. 그 엄중한 과제를 실행할 것을 이재명 의원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민주당이 믿을 것은 당원과 지지자의 현명한 선택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